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36.5도입니다. 인간이 활동하는데 최적의 온도가 36.5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온도가 가장 최적 온도인 36.5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김동연입니다. 직전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대학 혁신을 주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15살 때에 경기도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무화 판잣집 철거돼서 저희 가족과 함께 강제 이주돼서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그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만 광주 대단지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돼서 천막에서 중학교를 다닌 것에서부터 저와의 경기도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끼니 걱정하던 중학생 소년이 꿈을 키운 것이 경기도입니다. 이제는 제 꿈을 키워주고 실천에 옮겨준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국정 운영을 경제관료로서 34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년 동안은 예산실장부터 부총리까지 하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졌었고 또 경제정책 전반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것의 정확하게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입니다. 다른 광역도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게 많은데 경기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압축판입니다. 전체 나라 경영을 했던 제가 나라의 압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임이다. 또 잘할 수 있다. 또 제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다 해서 경기도 출마를 결심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기도와의 오랜 인연입니다. 제가 15살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에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살았습니다. 경기도 광주군부터 시작해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또 수원에서 직장생활하면서 30년 이상 살았고 직장생활만 경기도에서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 꿈을 키워준 곳, 꿈의 실천을 위해서 30년 넘게 고향처럼 도움받았던 것 경기도입니다. 그런 개인적 연구 때문에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이 두 가지 이유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5가지를 앞에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대비입니다.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이나 첨단 산업,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무궁한 보고입니다.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대비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생 안전입니다. 도민들의 삶을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적인 시급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복지 문제 해결해서 민생 안전을 꾀하겠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 공존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북한과의 접경지대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 지방은 발전이 많이 더디고 또 낙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평화 공존, 앞으로의 통일과 대비를 위해서 북부 지방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평화 공존의 터를 닦겠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발전입니다. 경기도의 큰 장점이 다양성이긴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인구 밀접 지역과 자연 보존 지역, 접경 지역, 또 이 첨단 산업과 제조업의 전통 산업이 아우러지는 다양성이 큰 장점인 반면에 이것의 역작용으로서 이 양극화와 또 불균형 문제와 이 성장이 빨리 되는 곳, 더딘 곳 있는 이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치 교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는 대선 후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 교육,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정치 교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압축판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진영과 협치 이런 걸 통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는 발판을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약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저는 서울 가지 않아도 되는 경기도, 내 집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경기도는 내 집 앞에서부터 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입니다. 굳이 멀리 서울로 힘든 이 교통을 이용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를 경기도 내에 많이 만들어서 내 집에서 얼마 안 돼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제입니다.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육 혁신과 질 높은 교육이 현장에서 옮겨지도록 해서 내 집 앞에서 가까운 곳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어르신들과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병원 등 의료 시설입니다. 굳이 서울에 큰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의 의료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직장 일자리, 교육 문제, 또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경기도를 내 집 앞에서부터 열겠다. 이런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제들을 없애면서 규제 프리 도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경기도에 와서 사업하게끔, 비즈니스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했고 그것을 경제정책의 최고 상위의 어떤 방향으로까지 승화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그리고 기업인들과의 소통과 또 많은 정책을 통해서 공감대와 그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제가 부총리 할 적에 제 메시지와 제 일관된 정책을 믿고 따라주시고 혁신성장에 동참을 해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경기도 내에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오고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일자리 넘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같이 연대를 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정책성 관련해서는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거라든지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적어도 민주당과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뭐 이견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총리 제의를 받을 적에도 이번 정부에서 받을 적에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2030 보고서가 우리 캠프의 그 바이블이었는데 이걸 실체에 옮기는 일을 하는데 그 보고서를 만든 그 당시 제가 아주대 총장이었으니까요. 총장께서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그 정체성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새로운 물결 당을 만들어서 이제는 당과 당끼리 합당을 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로서는 당에 대한 기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빚진 마음이 있지요. 앞으로 일로서 성과로서 아주 불꽃처럼 일하면서 그런 것들 빚갚고 또 누구보다도 당의 발전과 지금 그대로의 정체성보다 훨씬 발전된 정체성으로 우리 국민 삶의 그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경선 룰이 기존에 뭐 룰도 있고 뭐 다소간에 그 가변성 있는 그런 물음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그 경선 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아주 쿨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또 후보자들 간에 뭐 단일화를 하시든 뭐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길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뭐 정해지는 대로 저는 다 수용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이제 정치 교체를 공통점을 해서 그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가 같이 연대를 했죠. 정치 교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개헌까지 약속을 했고 당선되면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개혁입니다. 선거법과 국회법 바꿔서 지금의 이 정치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와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 아니라 제가 선언문에 분명히 했지만 국민과 약속이고 더 중요한 건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선언문에서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방법과 시간 계획까지는 어떤 것인데 이제 지난 선거에서 초박빙으로 이제 졌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 방안을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정치교체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었고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이번에 기초의원 중대선거제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농사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그걸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뜻을 같이 했고 했는데 그동안 이 국회에서는 선거법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민주당과 합당하는 명분도 이 같은 정치 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경제, 사회,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욱더 힘을 모으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같은 취지 갖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또 윤여정 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으로 저하고 그 공동추진위원회에 합당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다만 두 분은 다 공통적으로 기득권의 어떤 상징 같은 분들이죠. 저와의 어떤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이번 경기도지방선거를 범정치 교체 세력과 기득권 세력 간의 싸움, 실제로 손에 물을 묻혀본 사람과 뒤에서 훈수 둔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두 분 다 여러 가지 배경이나 또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게 뭐 학벌이라든 재산이라든 그런 많은 것들이 기득권의 상징처럼 보여주는 분들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범정치 교체 세력으로 이 기득권을 깨고자 지금 시도하는 선두라고 할까요? 선봉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기도 광주 대단지에서 천막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요. 32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는 그 당시 단대리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다가 좌판으로 해서 생계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끼니 걱정했고 아파트 병원에 못 갔습니다. 물론 그 외에 저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기득권에 편입이 됐지만 늘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경제부총리 그만두고도 제가 전국 돌아다니면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득권과 이 기득권을 깨려고 하는 세력의 대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짓고 땀뻘뻘 밥 짓고 반찬 만들고 다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그런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설거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동안 의정활동이 됐든 다른 곳에 계셨던 그 직접 손에 물 담그거나 확탕불 발 걷어붙여 들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품평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질의하셨던 분들이죠. 경기도민들이 보실 적에 직접 그 일을 땀 흘려서 했던 사람, 뭐 때로는 접식될 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과 뒷짐지고 품평했던 사람과의 어떤 사람을 택할 것에 대한 그런 판이 아닌가. 그래서 뭐 두 분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분이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경쟁하도록 하겠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5살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돼서 제 6가족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거기서 첫 직장을 17살 때부터 얻은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 어려운 층에 있는 도민들의 삶과 생을 모두 잘 이해하는 그런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34년간의 국정 운영 경험에서 나온 이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경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만들었고 대외 경제 협력 업무를 했었고 그 밖에 많은 교육과 또 사회 정책에도 관여를 하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경륜 또 역량으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이 인구 1,400만에 가까운 경기 도민과 이 큰 도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비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 대학 혁신을 이뤘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와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파란학기제도 만들었었고 소득계층이 낮은 우리 대학생들을 아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타 학교의 학생들까지 같이 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애프터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대학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들, 공감과 소통 능력, 국정과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경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혁신 능력. 이 세 개가 아우러져서 누구보다 비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지사라는 자리는 이와 같은 행정 능력이나 또 도정의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혼탁하고 비호감인 대선판을 제가 이재명 후보가 연대하면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대선의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리더십까지 같이 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옆에서 훈수 두고 또 비평을 하고 품평하고 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제3자로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현장에서 팔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손에 물 묻히고 직접 일한 경험과 또 혁신의 노하우 또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제가 비교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36.5도입니다. 인간이 활동하는데 최적의 온도가 36.5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온도를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온도가 가장 최적 온도인 36.5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아침에 여름에 출퇴근하려면은 힘든 출근 전쟁하면서 체온이 올라가시겠죠. 겨울에 추울 때는 추운데 떨면서 대중교통 기다리면서 또 체온이 내려가시겠죠. 일자리로 위협받거나 코로나로 위협받으면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삶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온도가 가장 최적 온도인 36.5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변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고 집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 좋은 교육받게 할 수 있게 하겠고 집 주변에서 우리 어르신들 의료 혜택이나 병원 혜택 받으면서 삶의 최적 온도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민의 삶이 넘치는 그런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